이번 수업은 인테리어 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첨부 파일에 가볍게 정리한 실내 도면이 있는데 이걸 우선 받을게요. 이걸 다운을 받고 이제 받은 자료 CAD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이제 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제 노란색 벽체랑 이제 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바깥 선은 바닥 대지 바닥이라고 건물의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깥 선이고요. 이 안쪽에 창이 들어설 위치가 되어 있고 이쪽은 문인데 유리문으로 이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뒤쪽에 나갈 수 있는 문. 우선 크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맥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도면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라인은 다 지운 상태고 불러올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CAD 버전은 2021 버전인데 만약에 이 2021인 상태로 저장을 해서 맥스는 지금 2020 버전입니다. 버전이 2020일 때 불러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CAD는 맥스보단 버전이 낮아야 돼서 저장하실 때 Save As 여기 보시면 버전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뭐, 캐드 2010으로 하시면은 10 이상은 다 열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낮춰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버전으로 낮춰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제가 이제 도면을 한번 불러올 건데, 도면은 파일로 들어가셔서 여기 임포트 불러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임포트를 열게 되면 제가 저장한 여러분이 다운받은 혹은 여러분이 넣는 위치로 열게 되면 이렇게 파일을 열 수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불러올 수 있는 임포트 파일을 다른 것도 한번 소개를 해 볼게요. 이 창을 열게 되면 임포트는 CAD 도면뿐 아니라 3D 파일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3ds라고 되어 있는 파일은 가령 스케치업에 있는 파일을 스케치업에서도 내보내기 형식이 있어요. 익스포트로. 그때 3ds로 내보낼 수 있고요. FBX 파일은, 그러니까 3ds나 FBX 그런 파일들은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갖고 올 수 있도록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ds로 서로 내보낼 수 있는 형식을 만들자. 그래서 각각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선 여기 CAD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본 일러스터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그래서 일러스터는 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CAD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창은 여기입니다. 이 창을 열게 되면 제가 크게 레이어, 컬러, 원 오브젝트로 얘기를 할 건데 CAD를 열어서 보면 이렇게 컬러 또는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맥스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레이어 방식으로 갖고 올 건지 혹은 색상으로 구분해서 갖고 올 건지 만약에 제가 이거는 따라 그냥 우선 참고만 하세요. 레이어로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형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벽체 따로 그러면 벽체는 벽체끼리 따로 창은 창끼리 따로 그 다음에 바깥선은 바깥선끼리 따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형식이고 제가 이제 리셋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번엔 컬러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레이어랑 컬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갖고 와도 똑같은 방식일 거고 다시 맥스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원 오브젝트로 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원 오브젝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 오브젝트로 해서 불러올 때 이때 웰드라는 게 있는데 웰드는 어떤 거냐 우리 라인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을 합쳐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웰드의 범위 값을 0.001 거의 안 준 거죠. 이걸 많이 주게 되면 그 범위 안에 있는 점끼리 합쳐지니까 도면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웰드 값 우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커브 스택 값이란 건 뭐냐면
제가 다시 CAD로 가게 되면 지금 곡선이 있긴 있네요. 이런 곡선의 커브 값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 스텝을 많이 줄수록 부드러워지긴 해요. 이걸 많이 주면 부드러워지는데 단점은 데이터 용량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기본값 10 정도? 혹시 10으로 불러왔는데 무겁다. 그러면 좀 각이 좀 깎아줘도 상관없으면 8에서 뭐 6 이렇게 낮춰서 갖고 와도 되고요. 제가 우선 도면을 불러왔습니다. 도면을 불러온 다음에 제가 이 파일을 보면 수정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수정창을 들어가게 되면 비즈블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식은 쓰지 않습니다. 현재 비즈블럭이라고 되어 있는 이 형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스냅 값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작업할 때 애러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세요. 도면을 불러오자마자 바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이 컨버트 투의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서 라인으로 편집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상태에서 제가 도면을 레이어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상단에 보면은 레이어 익스플로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창을 열게 되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레이어가 이렇게 불러집니다. 이거는 CAD에서 작업할 때 벽체로 다 흡수가 된 거예요. 원 오브젝트니까.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무슨 얘기냐? 제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게요. 하나 더 만들자마자 불이 바뀌었어요. 이때 이 불의 의미하는 바는 제가 박스를 만들었을 때 체크된 부분에 물체가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주전자를 만드는 순간 이 레이어, 불이 들어온 부분에 들어가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이 기본 0 레이어로 체크가 안 되어 있고 기존에 만든 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로 지울게요. 만약에 이 라인, 이 도면 이걸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름을 우측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우측 클릭을 했을 때 리네임에서 제가 도면이라고 하고 이 열기창은 닫고 이 상태에서 도면을 제가 얼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잘 보이죠? 프로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존을 체크를 하게 되면 도면이 잠시만요. 도면 우선 잡고 프로존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회색빛이 돼야 돼요. 노란색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가끔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도면을 잡아주시고 프로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고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때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박스도 회색빛이 돼요. 대신 선택도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고정이 되어 있는 프로즌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면 박스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프로즌을 잠깐 푸세요. 풀고 이거를 열심히 만든 벽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 레이어를 어떻게 잡아당겨서 이 0번 레이어에다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들기 창은 이때는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도면 레이어에 이 불이 안 들어오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0번 레이어에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부터 벽체 만들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자면 레이어 창은 기본 레이어가 0번 레이어가 시작하자마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불러왔기 때문에 아까 COL 저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벽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그냥 건축물 레이어라고 할게요. 그냥 인테리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링 관련된 모든 레이어를 관장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할 때 이 그리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G를 눌러 주시고요. 혹시 G를 눌렀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한글 버튼이 켜져 있는지 영어로 해주셔야 돼요. 한영 버튼을 영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스냅 값은
2.5, 그 다음에 버텍스 값 체크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옵션에 가시면 스냅 투 프로즌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예를 들어서 라인을 그리면 스냅 분명히 체크했는데 안 잡히죠. 그래서 고정된 객체가 선택되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얘를 켜줬더니 이제 되죠. 그래서 이걸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벽체 만들기를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벽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체는 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뷰는 탑뷰로 맞춰주시고, 네, 스냅값 아까 설명한 대로 2.5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버텍스, 그 다음에 옵션에 스냅 투 프로즌 오브젝트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이걸 체크를 안 하면 안 잡힙니다. 그 다음에 확대를 마우스 휠로 드래그를 해서 확대를 하시고, 이때 가능하면 선을 그릴 때 짧게 짧게 그려주세요. 길게 누르면 선이 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휘어서 수정을 해야 된다면 우리 키보드 상에 백스페이스 지우기 버튼, 이렇게 워드 할 때 우리 지우기 버튼 하시죠. 백스페이스 마우스 휠로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데, 혹시 휠 말고 다른 방법 I라는 키를 누르면 똑같은 방식이 됩니다. 휠이랑 같아요. 이동하는 방법은 위로 올라올 때 휠 혹은 I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네, 마지막에 시작한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닫아줄 건지 물어봅니다. 이때 Yes라고 해주시면 하나의 벽체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냥 렉탱글로 그려도 되겠죠? 바로 다 됐네요. 그 다음 거는 라인으로 그려야겠죠? 이렇게 라인으로 그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네, 사각형으로 다시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네. 이제 이거를 올릴 건데, 지금 보시면 도면에 겹쳐 있다 보니까 그렸지만 잘 안 보이는 애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 벽체를 잡고 익스트루드 높이를 높이는 우선은 3000으로 진행을 할게요. 3000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벽체를 하나 익스트루드를 해볼게요. 따로따로 익스트루드를 주게 되면 높이를 당연히 따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 잡고 얘네 뺀 나머지를 잡고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하나의 값만 수정을 해볼게요. 제가 하나의 값을 4000으로 수정을 합니다. 한 번에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집하기가 용이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벽체를 동일하게끔 사용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면 익스트루드를 다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넣으면 하나의 값만 수정했을 때 편하게 수정할 수 있어요. 3000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높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좀 높이 값이 더 높으면 아무래도 구애받지 않겠죠. 지금 하는 이 인테리어 공간이 이번 기말고사입니다. 이 기말고사에는 공간은 이 제가 제공해드린 도면의 공간은 그대로 사용하셔야 되고, 혹시 이걸 확장을 하고 싶다면 앞에 데크 정도는 가능합니다. 외부 데크요. 이 공간을 억지로 벽체를 늘리라는 뜻이 아니라 외부 데크 정도는 가능하다는 뜻이고, 높이 또한 4m로 되어 있지만 높이를 뭐 2계층으로 쓰고 싶다, 뭐 커피숍을 하고 싶다, 혹은 여기에다가 옷가게를 하고 싶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요. 제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곧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른 학생들이 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19년도 6월 달에 제가 올린 자료인데,
뭐 숭실대 작년 학생들이 했던 작업을 보면 같은 공간이 맞아요. 같은 공간 안에서 높이를 좀 다르게 줘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디자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이제 맥스로 가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재질을 저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오늘은 재질을 첫 번째 구슬 재질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재질 다 써보면 좋으니까 오늘은 요걸 사용을 해볼게요. 혹시 구슬의 창이 개수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 옵션 창 가셔서 6 곱하기 4로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구슬의 개수는 24개가 다 맞고요. 덮어쓰기가 가능하고 다시 불러올 땐 스포이드로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재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름이 절대로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름이 같은 순간 마지막으로 넣은 재질로 바뀌게 돼요. A라는 재질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시로. 이름이 같을 경우 생기는 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재질을 넣었어요. 얘 이름을 A라고 했습니다. 얘도 이름을 A라고 할 거예요. 이름 똑같죠? 얘는 컬러를 제가 빨강으로 할게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 재질을 넣었는데 여기에는 빨강을 넣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죠. 이때 메시지가 뜹니다. OK를 누르시는 순간 얘도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돼 있을 때는 이러한 일이 생기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제가 우선 이런 재질을 예를 들어서 없앤다? 그렇게 덮어쓰기로 없애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냥 벽체라고 할게요. 벽체. 미리 넣는 거예요. 지금 V-Ray 안 썼는데요. V-Ray 재질을 나중에 한 번에 바꿔도 돼요.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냥 주어져 있는 재질을 넣으세요. 그냥 구분하기 좋게끔 대충 컬러만 바꾸세요. 나중에 한 번에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닥. 벽체 바닥은 어떻게 만드냐면 외부로 만들 거예요. 이 끝에 잡고요. 제가 지금 시작할 때 길게 눌렀나 봐요. 마우스 오른쪽 취소해서 다시 만들게요. 짧게. 그 다음에 클릭, 클릭, 여기도 클릭. 지금 휘었는데 괜찮아요. 휘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해주고 이때 휘었을 때 제가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점을 잡고 드래그를 하세요. 그럼 이 부분 휜 게 보이죠? 우선 점을 잡고 다 잡으셔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물어봅니다. 어떤 걸로 할지 총 4단계가 있어요. 이때 저는 코너, 직선 값으로 해주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요. 버텍스는 눌렀으면 꼭 끄고 나와 주셔야 되고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줄 건데 위로 주면 큰일 나죠. 아래로 마이너스 500만큼 줄게요. 왜 500이라는 숫자를 줬냐? 보통 우리 건물 기초 보시면은 꽤 높아요. 만약에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외부에 뭔가가 깔려 있거나 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500을 줄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중에 여기다가 외부 테라스 공간을 연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작업이 됐고 이 다음에 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바닥도 만들었으면 재질 미리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재질 넣고 이름을 쓸게요. 바닥 재질이라고 쓰고 컬러는 여러분 그냥 우선 지금 구분하는 거라 아무 컬러로 그냥 구분만 해 놓을게요. 지금 요게 파이널이 절대 아닙니다. 색상 구분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문이랑 창틀을 만들 건데 요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겠네요.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렉탱글로 이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때 스타트 뉴쉐입을 끌 거예요. 렉탱글을 그리고 사라진 거 아닙니다. 도면이 겹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다시 또 그릴게요. 우선 잘 그렸는지 오른쪽 눌러보면 이때 하얀색 불빛이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잘 그려졌는지. 요거를 제가 한 번에 쓸 거예요. 그런데
그리다가 말았어요. 이때 여기도 써야 되고 여기도 써야 되고 여기도 써야 돼요. 일일이 또 그려도 되는데 제가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지금 선택된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스타트 뉴 쉐입을 끄고 그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에디터블 스플라인이 됩니다. 어태치 기능이에요. 이때 전체선 잡기 요것만 필요합니다. 무브로 하나를 잡고 복사가 시프트였죠. 그러고 여기다 붙이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난 그리는 게 더 빨라. 그때 다시 그릴 때 어떻게 하냐? 이 선을 그 그린 선을 잡고 스타트 G 쉐입을 꺼주시면 렉탱글을 했을 때 자동으로 어태치가 됩니다. 혹시 실수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얘가 취소가 됐어요. 렉탱글을 그리는데 지금 어찌됐든 스타트 G 쉐입은 꺼져 있죠. 요거 그리고 올게요. 요거 그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이 바닥 때문에 이 선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바닥 잡고 마우스 오른쪽 잠깐 숨기는 거예요. 하이드 셀렉션 잠깐 숨기고 언하이드 올 하면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선, 그 다음에 요거 선 따로 돼 있죠. 따로. 그래서 얘 잡고 요거 잡고 마우스 오른쪽 어태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죠. 어태치라는 기능이. 이렇게 열어볼게요. 여기 어태치 있죠. 합치는 기능이죠. 갖다가 대면 합쳐집니다. 제가 이걸 왜 하나로 합치냐면 어태치는 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합쳐주면 얘 익스트로 줬을 때 높이는 제가 우선 3000으로 갈게요. 이렇게 프레임을 올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프레임 올려주고 여기 우리가 벽체를 아까 4m로 했으니까 프레임도 그럼 4m에 맞춰주죠. 뭐 상당히 높게 되겠죠. 개방감이 있겠네요, 진짜. 그런데 프레임이 여기만 쓰는 건 아니죠. 나중에 여기도 쓸 거고 여기도 쓸 거고 여기 다 씁니다. 한 번에 줄게요. 제가 우선 끄고 라인을 이번에 라인으로서 그릴게요. 이 부분은 휘어 있으니까 스타트 G 쉐입 끄고 라인 그립니다. 체크 예스 됐고요. 그 다음에 렉탱글로 바꿀게요. 아직 스타트 G 쉐입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릴 때마다 자동으로 합쳐져요. 이걸로 라인을 일일이 합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렉탱글하고 혹은 선 관리하기가 되게 편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취소가 되죠. 이때 여기 선, 이거 선 그려진 애들 지금 보면 잘 됐죠. 잘 그려졌어요. 잠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뭐 잘못된 애 있네요. 혹시 이런 애가 있으면 어, 전체 선 잡고 지우면 돼요. 그러고 나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어태치 합치기 있죠? 요거 부분 합치면 어때요? 프레임 다 완성이 됐죠? 익스트루드 줘볼게요.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려야 될 선이 있는데 어떤 거냐? 잘 보세요. 여긴 문이 달려 있어요. 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부에 프레임이 막고 있으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 문 아랫 부분만 빼고는 다 프레임을 연결해 줄 거예요. 상부는 당연히 쭉 연결을 해야 되니까 제가 우선 상부부터 편하게 만들어 볼게요. 겹쳐도 돼요. 재질이 같다면. 만약에 재질이 다르면 절대 겹치면 안 됩니다. 따로 그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 겹쳐도 돼요. 쭉 한 번에 갈게요. 기둥 뚫고 들어가도 돼요. 겹치지만 않는다면. 겹치면 면이 서로 두 가지 면이 동시에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안을 뚫고 들어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갈게요. 들어가고 가서 이렇게 클릭 쭉 와서 이 부분까지 클릭 여기서 한번 잡고 끝나는 지점만 잘 기억하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한 번에 여기까지
클릭. 요거는 이제 제 프론트 뷰로 왔습니다. Alt W 눌러서 무브하고 Y로 올릴게요. 이렇게 가장 끝부분에 붙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마이너스 50만큼. 잘 보시면 여기 겹치죠? 위에 부분 움직일 때마다 깜빡깜빡거리죠? 문제 없어요. 나중에 지붕을 덮어줄 거라 안 보입니다. 지붕을 덮으면 안 보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더 쓸 거예요. 이거를 제자리 복사하는 게 있어요. 컨트롤 V. 복사할 때는 웬만하면 여기서 카피. 왜? 두께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높이는 Y로 마이너스 우선 1m만 내려볼게요. 500 더 내릴게요. 잠시만요. 원래대로 1m 내리는 걸로 합시다. 마이너스 1000으로. 이런 느낌. 이 부분에 유리 있고 여기 큰 유리 있고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바닥이 남았는데 바닥은 새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문을 빼고 진행을 해야 돼서 이제는 좀 손이 갑니다. 스타트 G쉐입 끄고요. 렉탱글 체크합니다. 이건 안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으로 하나, 어차피 따로 그려야 되니까 다시 또 안으로 하나. 스타트 G쉐입 끈 상태예요. 여긴 기둥이니까 피해가고 문 피해가고 다시 여기 하나. 이때는 라인으로 바꿔야겠죠. 라인으로 클릭, 예스, 다시 렉탱글로 따로따로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여기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됐는지 어차피 바닥에 작업이 되니까 이게 확대를 이게 돋보기를 좀 쓸게요. 높이는 익스트루드로 위로 50 이런 식으로 됐네요. 프레임은 다 완성이 됐어요. 지금 프레임 크게 요거 하나 같이 잡히죠? 이래서 제가 어태치를 한 거예요. 어태치라는 기능이 스타트 G쉐입을 끄고 하면 자동으로 어태치가 돼서 같이 잡혀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같이 잡아 볼게요. 이때 무브를 선택하고 잡게 되면 실수로 잡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을 때는 셀렉트 단축키는 Q죠. Q, W, E, R이죠. 그래서 제가 선택. 이건 아무리 움직여도 막 이렇게 잡아 당겨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무브로 되어 있으면 실수로 움직일 수 있어요. 셀렉트. 우선 이 세 개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잡으면 프레임 싹 같이 다 잡혔죠. 사이좋게 다 잡혔습니다. 이때 프레임만 그룹을 한번 해볼까요? 그룹. 뭐 창틀이라고 할게요. 그냥 창틀. 재질도 하는 김에 그냥 바로 미리 넣어보도록 할게요. 재질이 여기 있죠. 요번엔 얘도 그냥 창틀 재질 넣기. 이때 창틀을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진짜 다크한 애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난 하얀색이 좋아. 저 그냥 하얀색으로 갈게요. 깔끔하게. 원하시는 스타일로. 정답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때 쉽게 하는 팁을 드릴게요. 유리를 굳이 여기 프레임 원래 FM대로라면 진짜 실제로 공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이 프레임 사이 유리 하나 끼고 여기에 유리 끼고 여기 유리 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 달고 그래서 유리를 하나 다 따로 달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데이터가 점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만들면서 데이터 용량도 적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우선 스냅 값을 가서 잠깐만 미드 포인트 중심점 잡기를 잠깐만 체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립니다. 이따 스태튼 U쉐입 뭐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한 번에 갈 거라서 클릭 쭉 한 번에 그냥 가세요. 클릭 여기까지 갈게요. 쭉 이래서 제가 미드 포인트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한 번에. 뭐 저기까지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네요. 미드 포인트, 마우스 오른쪽.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중심으로 다 넣고 익스트루드 높이 값을 제가 이게 총 4000이지만 프레임 값 빼서 3950으로 갈게요. 유리를 한 번에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잡고 수정창 가서 유리도 만들게요. 유리. 유리는 제가 이제 투명값 봐야 되니까 V-Ray 먼저 활성화 해야겠네요. 유리값만. 렌더 값 가서 렌더 설정을 불러올게요. 그 이유 아시죠? 렌더 설정 불러온 이유. 렌더 설정을 불러와야지 이 V-Ray가 활성화가 돼요. 스탠다드 가서 V-Ray MTL 그 다음에 색상은 뭐 되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투명 값을 많이 줘서 반사값 프레넷 끄고 살짝만 줄게요. 뭐 많이 주지 마시고요. 이 투명도는 끝까지 주면 안 돼요. 살짝만 좀 빼주세요. 살짝만. 그러고 나서 재질 적용이 안 됐네요. 넣기.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유리는요. 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두께 값이 없어요. 그래서 꼭 무조건 쉘 주세요. 쉘. 두께가 없으면 안 돼요. 3D 두께 주는 쉘, 유리는 쉘. 앞뒤로 50, 10mm, 1cm짜리 유리 만들었어요. 유리는 왜 두께 값을 안 주면 안 되냐? 나중에 렌더링 하면은 한쪽 면이 거울처럼 반사가 돼요. 그래서 이건 주의사항입니다. 요 다음으로 요거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 다음 거. 이제 이 부분, 아까랑 똑같은 방식이죠? 스타트 뮤직 끄고 렉탱글 그려서 스냅 그릴게요. 이때 제가 미드 포인트는 끄고 진행할게요. 불편하니까.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잘 그렸는지 한번 와서 볼게요. 그냥 바로 높이값 줄게요. 높이값 4000. 한번 주고, 프레임은 긴 거 하나, 그 복사해서 하나, 밑에 짧은 거 하나. 우선 긴 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탑뷰로 와서, 렉탱글로 그냥, 뭐 겹쳐도 돼요. 이거는 프레임 색감이 똑같기 때문에 50. 이거를 프론트 뷰로 와야 돼요. 레프트 뷰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스냅 이용해서 Y를 쭉 올리고 우선 위에다 얹혀 놓고 모서리 잡고 나서 이거 잘 보세요. 저 이거 XY 자석돼 있죠. Y 켜져 있죠. 이거 없으면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엑시스 축 불러와야 돼요. 모서리 잡고 클릭. 이때 컨트롤 V 제자리 복사 카피하시고요. 컨트롤 V요. 오케이. 무브 버튼 마우스 오른쪽 Y축으로 왜 Y인지 여기 Y잖아요. 높이가 그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D뷰에서 볼 때는 Z가 높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서 마이너스 1000 복사를 하고 한 거죠. 요거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렉탱글로 이 부분 클릭. 높이 값은 익스트루드 50. 잘 됐네요. 이거 다 잡고 똑같이 그룹 해주고 재질도 여기 창틀이라고 돼 있죠? 똑같이 넣고 유리값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탑뷰에서 라인으로 지금 여기 가운데 선이 있으니까 굳이 미드 포인트를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클릭. 그러고 나서 익스트루드 3950이었죠? 이때 제일 중요한 거 쉘. 앞뒤로 5씩 주시면 돼요. 이 쉘 값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쉘 안 주시면 나중에 저한테 아마 카톡 문자할 것 같아요. 왜 반사 값이 생기냐? 거울처럼 보인다. 외부가 안 보인다. 이게 쉘이 없어서 그래요. 무조건 두께 값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질 가서 유리 재질 클릭. 이렇게 됐죠. 완성이 됐죠. 근데 뭔가 조금 어색함 혹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문손잡이.
제가 손잡이를 그냥 아주 쉽게 만드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프론트로 왔어요. 이 부분에 손잡이가 달리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세상 쉽게 만드는 손잡이를 보여드릴게요. 라인으로 너무 길죠? 지금 이게 2,500, 이게 한 3m짜리 문이에요. 3m짜리 문은 있죠. 근데 사람이 손을 아래로 내리니까 한 요쯤에 이렇게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때 렌더링 값을 제가 두 개를 체크를 해주고 원형 값으로 했어요. 원형 값은 한 30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볼게요.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 살짝 컨트롤 V로 카피 할게요. 컨트롤 V 카피. 그러고 나서 점 잡고 이제 스냅 잠깐 끄세요. 살짝 내리고 얘네 살짝 올리고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점 잠깐 끄고 얘는 30에서 35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제가 3D뷰에서 보여줄게요. 제가 지금 겹쳐 있는 건데 하나는 높이를 낮춰줘서 컬러 우선 지금 재질 따로 줄 건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시죠? 이 두께감 튀어나온 느낌 주고 싶으면 이거를 40 정도 주세요. 좀 더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러니까 손잡이 느낌 연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그러면 재질을 주면서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프레임을 하나는 금속 1번 프레임, 얘는 나무 1번 프레임. 하나는 금속 느낌을 이렇게 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나무 느낌. 우선 나무 재질은 지금 딱히 갖고 온 건 없으니까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JPG 이미지를 혹시 넣으실 경우에는 재질을 아예 미리 세팅을 하고 넣는 게 좋긴 해요. 왜?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제부터 복사해서 쓸 거기 때문에. 복사해서 쓸 객체는 재질을 완벽하게 구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우선은 그냥 갑니다. 요거 두 개 잡고요. 제가 탑뷰로 올 거예요. 왜냐면 위치가 밑에가 있잖아요. 이쪽이 0,0 그리드로 보시면 여기 그래서 이 부분에 작업이 되고요. 프론트, 레프트에서 보면 이쪽 선에 맞춰서 생겨요. 그래서 아까 거기 밑에로 생겼던 거고 문 열리는 방향 보시면 이렇게 열리네요. 그럼 이쪽에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열리는 방향 이쪽이니까. 지금 보면 이 선 보이시죠? 이게 유리예요. 유리 근처까지 가고 얘 복사, 시프트로 복사, 카피 됐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 라인 렌더링 값은 30으로 갈게요. 30으로. 이때 스냅 값 중요합니다. 버텍스로 잘 체크되어 있고, 그럼 여기가 잡혀요. 여기도 잡혀요. 30보다 적게 줘도 되겠는데요. 20으로요. 렌더링 값 20. 탑뷰에서 봤는데, 이번에 레프트로 갈게요. 레프트. 그리드 끄고, 확대합니다. 스냅 값 잠깐 끌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바로 복사하지 않을 거예요. 선을 잡고 복사하면 어태치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만 잡아도 이걸 잡으면 같이 잡혀요. 3D 뷰 볼게요. 이렇게 연결해주는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재질 가서 아까 금속 1이었죠?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게 다 따로예요 지금. 그러니까 컨트롤로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잘 잡은 다음에 잘 잡혔는지 확인. 그거를 어떻게? 그룹, 손잡이. 손잡이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잘 맞췄죠? 이거 복사할게요. 복사. 이때 복사를 카피로 하지 말고 인스텐스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만 수정하면 다 같이 수정되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점이 이렇게 인스텐스 해놓으면 앞으로 복사할 때마다 계속 얘로 체크가 되니까 혹시 카피로 바꿔야 될 때는 생각하고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복사할 때 어떻게 하냐? 회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회전, 마우스 오른쪽, Z값, 높이는 Z예요. 90도. 그럼 회전이 잘 되죠. 그 다음에
무브로 이용해서 또 열리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여기다가 이거 정확하게 굳이 정확할 필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복사 또 이쪽으로 열리죠. 이렇게 이제 문 마지막 이쪽에도 문 하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열리네요. 잘 됐나 한번 볼게요. 손잡이를 달아줬더니 약간 문 느낌이 나죠. 근데 손잡이가 왜 이렇게 아래에 달려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조금 아래 달려 있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를 드래그 할게요. 왜? 손잡이 하면 다 잡혀요. 그리고 Alt를 눌러서 뺄게요. 그럼 누구만 잡혀요? 손잡이만 싹 잡히죠. 그래서 살짝만 위로 올릴게요. 너무 많이도 안 올리고 살짝만. 그러고 나서 보면 이게 문 자체가 높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3m짜리 문이에요. 손잡이를 달아서 이렇게 이렇게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보시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살짝 떼주면 더 좋겠다. 그래서 3D를 보면서 난 좀 더 안쪽으로 떼면 좋겠네. 그래서 위치를 보면서 조율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Y로 살짝 이제 마지막 저 부분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이제 만들었는데 아까 바닥도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언하이드 올 하는 순간 바닥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천장 만들기까지 하면 모델링은 작업이 끝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게 곧 기말고사예요. 그래서 이 모델링을 이대로 똑같이 제작하셔도 되지만 기말고사 제출할 때 이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 이 사이즈는 규격은 동일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높이만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으로 천장 만들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천장 만들기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아까 만들었던 이 바닥을 활용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를 Shift를 잡고 이동을 해서 꼭 카피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OK를 누른 다음에 두께 값을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도면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도면 천장 도면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조명의 형태를 그려주시면 돼요. 구멍을 뚫을 건데 저는 우선 여기서 연습이니까 서클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서클의 사이즈는 한 120 정도로 가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크게 봤을 땐 얘가 되게 작아 보이지만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절대 아닙니다. 120이면 안 되겠죠. 지금 120이면은 240이란 뜻이에요. 지름값이. 너무 크게 줬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지름을 120으로 생각한 건데 60을 줘야겠죠. 훨씬 작게 보이겠네요. 간접 조명이 만약에 이 테두리, 창가 부분에 있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해서 연출을 좀 해보려고 해요. 혹은 아니면 이 안쪽, 오히려 안쪽 부분, 바깥쪽은 태양광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안쪽에다가 저는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벽체를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복사는 인스텐스 하시면 안 되고요. 카피로 뭐 넉넉하게 이식해 줄게요. 저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조명을 뭐 두 줄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좀 재미난 형태로 연출을 하고 싶어져서 좀 독특하게 가볼게요.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조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독특한 형태로 뭐 두께값은 좀 맞진 않지만 이렇게 하나 합니다. 이걸 구멍을 뚫을 거예요. 대신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할 거예요. 카피로 복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디자인상 좀 해치니까
얘를 센터로 잡고 요게 약간 테두리 쪽으로 오게끔 하고 복사를 할게요. 일부러 좀 더 벗어나게 복사를 합니다. 모자란 것보다는 이게 나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 어태치를 하면 구멍이 뚫릴 거예요. 제가 이제 구멍을 뚫을 계획이라서 물체 저랑 디자인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작업을 하는 거라서 라인을 했어요. 라인이어야 되고 어태치, 멀티플, 그 다음에 셀렉트 올 모두 선택 이걸 확대를 해야 이게 보입니다. 어태치.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클릭. 원래대로 돌아왔죠. 어태치가 잘 됐는지 3D를 적용해보면 알아요.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했을 때 가끔 이게 깨질 때가 있어요. 깨질 때는 글쎄요. 다시 작업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이 깨졌다는 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니까. 저도 작업하다 깨질 때가 있습니다. 우선 두께는 500 줬어요. 넉넉하게 500 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위로 복사 하나만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익스트루드 값 지운 다음에 바깥선만 싹 정리를 할게요. 바깥선 없앴어요. 없애고 렌더링 값 주고 두께 이 렉탱글 값 위아래로 넉넉하게 520 정도 줄게요. 벗어나게 두께 값은 한 10 정도 줘볼까요? 10? 20? 가까이 가서 보면 20을 줘야 될지 10을 줘야 될지 한번 보는 겁니다. 지금 10, 10만 줘도 충분하겠네요. 그러면 이때 재질을 또 넣도록 할게요. 우리 그때 천장 만들기 했었잖아요. 천장 만들기. 금속 1은 창틀에 넣는 금속, 여기 손잡이에 넣는 금속을 썼고, 그러면 이거는 금속 2라고 할게요. 컬러는 약간 이런 컬러로 넣었습니다. 천장도 넣어야겠죠? 재질을 여기다 천장 재질, 천장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재질도 넣고 프론트 뷰에서 레프트에서 봐야겠네요. 얘가 가려져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튀어나게끔 하는 게 포인트예요. 위아래로 튀어나게끔. 그래서 보게 되면 컬러를 우선 지금 구분하는 것 때문에 제가 금속을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할게요. 멀리서 보면 깨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얇기가 얇아서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왜 남겨놨을까요? 제가 이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재질인데 조명의 값을 갖고 있는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께 값을 익스트루드로 얇게 한 10 정도만 얇게 줄게요. 두꺼울 필요는 없고요. 똑같은 위치에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겹칠 거예요. XY로 움직여야겠네요. 네, 겹쳤죠. 그리고 여기 레프트에서 보게 Y로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끔 작업을 할게요. 볼게요. 밑에서 봤을 때 살짝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했어요. 요거를 제가 재질을 조명 재질이라고 할게요. 재질을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V-Ray Light MTL이라고 있어요. Light MTL. 그러면 빛을 갖고 있는데 이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빛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한 10 정도 하면 밝기 값이 더 세집니다. 이건 렌더링을 해야 알아요. 그리고 지금 적용을 아직 안 해놓은 상태고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흰색을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걸 주게 되면 장점은 이렇게 메쉬 MT 우리 조명 중에
라이트에 메시라는 애랑 약간 개념은 비슷한데 메시로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요걸로 재질로 넣게 되면은 렌더링이 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본 거고요. 다 잡고 그룹 우선 할게요. 천정이라고 해서 그룹하고 제가 이거를 스냅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정확히 붙이고 다행히 기둥 뭐 겹치진 않았네요. 이건 들어갔네요. 음, 대고 할 걸 그랬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음, 조금 수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수정하는 방법은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론트를 해서 위에다 얹힐 거예요. 이렇게 얹힐 거고 얹혔습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우선 이 조명이 잘 나오는지 정도만 그냥 가볍게 테스트만 해볼게요. 아까 렌더 값은 제가 줬어요. 제가 드린 값에서 그때도 얘기했죠. 웬만하면 V-Ray 들어가시면 카메라 값, 자동 노출 값, 오토 익스포셔 값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렌더링 그냥 한번 해볼게요. 보이는 대로. 나중에 이제 어때요? 지금 따로 조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재질로 된 조명을 썼는데도 안에가 이렇게 밝아지죠. 얘가 조명 효과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이 나온 것을 봤고, 이제 여기서 모델링은 끝났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말고사를 미리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요 수업을 듣고 나서 모델링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조만간 기말고사 진행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